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발표된 세금 인상 관련하여서 ETF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요. 또 뉴스를 전해드린과 동시에 뮤추얼 펀드가 ETF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5.4 트릴리언 달러, 5조 4천억 달러의 ETF 시장이 생성된 이후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조금은 과장된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ETF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인상건입니다. CNBC 자료가 되겠는데요. 코비드-19 바이러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것, 그리고 허리케인과 산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제 퇴거를 허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출이 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지출을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임으로써 국가 부채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부자 증세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1년에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지 세금 비율이 더 올라가고요. 은퇴계좌 같은 경우에도 수백만 달러가 은퇴계좌에 있어야지 그것을 꺼내 씀으로써 세금을 매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코퍼레이트 텍스를 올려서 세금을 걷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와 있고 여기서 찬성, 반대 등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계신데요.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아직까지 법안으로 상정되지는 않았고 뉴스를 보시면 드래프트라고 아직 초안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부자건 서민이건 슈퍼개미건 일반 개미건 상관없이 ETF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미티 오브 파이낸스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재정위원회가 되겠고요. 오레곤 상원의원 민주당 소속인 론 와이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미 재정위원장 되겠습니다. 이분께서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요. 굉장히 돈이 많은 투자자들과 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루폴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루폴이니까 구멍이고요. 클로즈 하겠다니까 구멍이 나서 술술 새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돈이 많은 투자자들과 큰 기업들이 어떤 방식을 이용하냐면은 패스트루 엔티티스와 프라이머리 파트너십,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개체나 파트너십을 이용하여서 세금 낼 것을 안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잡아내서 세금을 내겠다는 것인데요.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현재 ETF가 절세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절세 부분을 잡아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계속 화면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법안이나 안건이 그렇지만 실제로 적용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고 굉장히 초기 단계인 드래프트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조금이라도 돈이 거치겠다고 생각되면 정부에서 찬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뉴스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은 민주당이 현재 칼을 갈고 있는데 ETF 시장이 세금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점을 잃어버릴 리스크가 있다고 그런 뉴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키포인트를 보시면은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현재 제시를 했고요. 단순히 부자랑 큰 기업뿐이 아니라 all ETF investors, 즉 ETF에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에까지 영향이 가고요. 현재 미국의 펀드 시장에 판도를 바꿔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CNBC 뉴스인데요. 역시 같은 내용이 나왔고요. 오레곤주의 상원 의원은 론 와이든 분께서 이것을 제시를 하였고요. 현재 민주당에서 발표한 3.5 트릴리언 달러, 35억 달러 패키지에 ETF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ETF에 어떤 점을 잡으려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카인드 트랜잭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인카인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은 자본 이득에 관해서 세금을 안 내거나 아주 적게만 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카인드 트랜잭션을 이번에는
잡아낼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실제 뉴스 내용을 보면 역시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인카인드 트랜스퍼로 발생하는 면세를 잡아낸 것이 목적이며 역시 ETF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영향이 갈 것으로 본다고 그럽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드린 마켓 와치의 뉴스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뉴스 기사를 실었습니다. 5.4 트릴리언 달러 ETF 마켓 5조 4천억 달러의 ETF 시장이 현재 생성된 이후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조금 더 강력하게 뉴스 제목을 해놨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QQQ, 스파이, ARKK 등의 ETF 심볼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뉴스에서 말하는 이러한 인카인드 트랜잭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카인드 트랜잭션을 설명을 하면서 뮤추얼 펀드와 ETF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 투자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뮤추얼 펀드랑 ETF랑 같은 거 아닌가요? 혹은 혹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러한 질문도 많이 받고요. 투자를 하려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야 될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IRA를 시작을 하려는데 VFIAX 5글자로 되어 있고 뒤에 X로 끝나면 대부분 뮤추얼 펀드니까요. 이것은 뱅가드 S&P 500 펀드가 되겠고요. 보통 3글자에서 4글자가 되면 ETF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O는 역시 뱅가드에서 내놓은 S&P 500 ETF가 되겠습니다. 둘 다 S&P 500이고 수익률도 동일한데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좋을까요? 이러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뮤추얼 펀드와 ETF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미국에 있는 플랫폼 로빈후드라든지 M1 파이낸셜이라든지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 등을 이용을 하여서 뮤추얼 펀드와 ETF를 구매를 할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되겠습니다.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요, 운영사 자체의 뮤추얼 펀드를 구입을 해야지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 같은 회사들은 자체로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회사 이름으로서 뮤추얼 펀드와 ETF 등도 운영을 하는데요. 뱅가드에서 뱅가드 뮤추얼 펀드를 사면은 별도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데요. 뱅가드에서 피델리티 뮤추얼 펀드를 사거나 혹은 피델리티에서 뱅가드 뮤추얼 펀드를 사려고 그럴 시에는 구매를 하실 때마다 추가로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보통 이러한 트랜잭션 피 같은 경우는 $50에서 $75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돈을 주면서 다른 회사 뮤추얼 펀드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과 같이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운영회사와 상관없이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피델리티 플랫폼을 가지고 계시고 피델리티에서 주식 거래를 하시는데 뱅가드 ETF를 사는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고요. 로빈후드 같이 전문적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뱅가드, 피델리티, 뮤추얼 펀드 등의 ETF를 구입할 때도 역시 별도로 추가 비용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이 되겠습니다.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장이 열렸을 때 가격이 변동되지 않고요. 장이 마감 후에 모든 주식의 가격이 정해진 후에 이 주식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여서 장이 마감된 후에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정해진 후에 오늘 받았던 뮤추얼 펀드의 거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같은 날짜에 뮤추얼 펀드를 구입하셨거나 팔았으면요, 같은 가격으로 사고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월 20일에 뱅가드 S&P 500 펀드를 구입을 하셨으면요, 10시에 오더를 넣었건 12시에 오더를 넣었건 2시에 오더를 넣었건 모두 다 장이 마감된 후에 한꺼번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다 같은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ETF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장이 열렸을 때 자유롭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뱅가드 S&P 500 ETF V5를 구매하였다고 하였을 때요, 10시에 산 사람, 12시에 산 사람, 그리고 2시에 산 사람이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세금 관련이 있는데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내에서 캐피탈 게인, 즉
자본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세금을 바로 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캐피탈 게인이란 것은 여러분이 펀드를 팔은 것이 아니라요. 펀드를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되고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사고 팔므로써 발생되는 캐피탈 게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고 그러면요. 펀드 매니저는 S&P 500 펀드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를 팔게 됩니다. 그동안 테슬라를 가지고 있었을 때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내고 팔게 되면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캐피탈 게인은 펀드를 소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오게 돼서 세금을 내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ETF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본소득 캐피탈 게인이 없어지거나 최소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ETF 같은 경우에 세금을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이 바로 인카인드 트랜잭션, 인카인드 트랜스퍼가 되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ETF 관련된 상품 정보와 뉴스를 전달해주는 ETF.com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TF가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되는지 흐름도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Authorized Participant AP라고도 하고요. Market Maker라고도 하는데요. ETF를 발행하는 회사에서 바로 증권거래소에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AP가 끼어들므로써 ETF 쉐어를 사고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주식이 사고 팔거나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현금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더 거쳐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캐피탈 게인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킨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더미스닷컴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증권 거래소에서 캐시를 주고 주식을 사오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직접 이러한 펀드를 사게 되는데요. Exchange Trade Fund ETF 같은 경우는 이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중간에 마켓 메이커 AP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 운영사는 여기에서 주식을 받으면서 현금이 아닌 크리에이션 유니트 갈로 해놓고 포커 칩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량의 ETF 쉐어를 마켓 메이커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보는 뮤추얼 펀드와는 다르게 주식을 받고 캐시가 갔는데요. 주식을 받고 포커칩 같이 크리에이션 유닛이 갔기 때문에 실제로 캐시를 받은 것처럼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 즉 자본 소득이 없어지게 되거나 최소화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인카인드 트랜스퍼 혹은 인카인드 트랜잭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한 거래가 일어났을 때 바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장박동처럼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해서 헐트빗 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ETF에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 세금을 매기기 시작함으로써 얼마의 돈이 생성될 수 있을까요? 현재 나온 플랜이 3.5 트릴리언 달러, 3조 5천억 규모의 부양안이 나왔는데요. ETF 텍세이션, ETF에 이러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물기 위해서 계산을 조금 해보니까요. 10여 년에 걸쳐서 200 빌리언 달러, 2천억 달러 정도가 조금 더 거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ETF를 운영하는 운영사에서는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를 꺼내겠죠. 지금 한창 ETF가 핫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절세가 된다는 부분은 ETF의 굉장한 강점이 됩니다. 이러한 강점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게 됐는데요. 에릭 제이 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인스티튜트 ICI라고 그러는데요. ETF 관련해서 로비를 하는 그러한 로비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그룹의 회장 겸 CEO가 되겠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은 투자자들이 ETF를 팔 때 어차피 ETF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여기에 자본이득세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중간에 리밸런싱 등으로 발생하는 캐피탈 게인은 굳이 내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목적이 소득이 굉장히 높거나 투자 계좌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자 증세인데요. 현재 ETF에 캐피탈 게인을 내게 되면요. 미국에서는 1200만 가정이 ETF를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들 모두에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예전부터 401k IRA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뮤추얼 펀드로 시작을 했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세금도 절약되고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ETF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요. 확실히 더 많은 돈이 ETF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을 규제하는 방안이 된다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고요. 블랙락에서는요, 장기 투자자 그리고 은퇴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수익률이 감소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베스코라고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스닥으로 이루어진 QQQ ETF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되겠는데요.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거둘 목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발표하지만 이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뱅가드 같은 경우는요, 반발하는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인카인드 트랜잭션은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그러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쓰여왔다라고 간접적으로나마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안건으로 발표가 돼서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고요. 또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도 이것이 실제로 통과하기는 확률이 낮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위원회에서 계산기를 돌려봤을 때 2천억 달러가 거친다고 하니까요. 돈이 필요한 정부에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점은요, 이렇게 해서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는 것은 실제로 텍서블 계정에만 해당이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돈을 투자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 텍서블 계정이 되겠는데요. 401k, 403b, IRA, 529 등의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는 계정에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나왔는지만 신경 쓰지 이 안에서 캐피탈 게인이 붙던 배당이 붙던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계정에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급하게 투자 전략을 변경하시거나 ETF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나는 개별 주식을 사겠다 이러시면서 상품을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ETF 자체는 대부분 지수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턴오버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이름으로써 절세를 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상품이 많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ETF가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요.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ETF에 부과하려는 세금이 어떠한 내용인지, 뮤추얼 펀드와 ETF가 다른 점이 어떤지, 인카인드 트랜스퍼가 어떤 것인지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어떻게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